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후견인이 공동후견인이 돼가지고 사무보조 공동후견인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무보고서라 그러더라고. 사무보고서 이제 계획서를 내는데 그게 법무사 얘기로는 오웅철 법무사라고 이제 나를 공동으로 해준 그 법무사 얘기로는 같이 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방현수리가 아버지를 본다고 인건비 150만 원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뭐 식비도 뭐 거의 60만 원씩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를 이제 나는 그 당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날 사암리 올라가서 박영규가 뭐 150만 원 주라 뭐 이러는 거는 그 당시는 얘기할 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후견인이 공동후견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뭐 연락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자,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가 안 되죠. 어머니 돌아가시게 한 놈들이라니까 결국엔 따져보면. 그래서 공동후견인이 된 상태에서 사무보고서에 나는 그게 또 교육을 받아요. 공동후견인이 되면은 후견인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근무 끝나고 방근무 끝나고 저 수원인가 안산 가서 받았구나. 안산 가서 교육까지 받고서 이제 왔는데 그 책자에 보니까 그런 후견인이 돼가지고 피후견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치매 노인이나 이제 병에 걸려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거는 그걸 가져가면 안 된다고 거기 책에 써 있어요. 본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자기가 수고비를 가져가면 안 되고 하여간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나는 이제 인정은 안 해주고 싶어서 사무보고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보고서가 이제 오늘이 만기면은 한 이틀 전쯤에 그냥 법무사 무시하고 그대로 내버렸어요. 거기 사무보고서를 단독으로 등기로 해가지고 보냈다고.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인건비도 다 빼고 그냥 원래 내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는 거 시설 좀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알아봤을 때 그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그게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시행이 되는 건데 거기 보면 지금 그 당시 아버지를 집에서 보는 걸 재가요양이라 그래요. 재가요양은 그게 아마 한 달에 15만 원쯤인가 내면 되는 거고 이제 시설로 보냈을 경우는 등급을 하나 올려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시설로 등급을 올려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때 알아보라 그래가지고서 내가 여기 몇 군데 알아봤거든요. 여기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광명시 보건소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알아보고 저쪽 참전용사 요양원이라고 춘천 가다 있는데 거기서도 있고 한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 1년 이상 2년.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으니까. 거기는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공공기관처럼 이제 잘해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서 이제 기다려서 결국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런 게 몇 군데에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오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지. 방현수리 보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시설에 넣자 그러면 걔가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건 말도 못 붙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그 다음으로 연기를 했어요. 연기로 하면서 다음번에 이제 자리가 나면 들어간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걸려. 또 1년, 2년 또 걸린다고. 하여간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에 보면은 시설 요양 등급을 받아가지고 거기 시설에 입소했을 때 거기 나와요. 얼마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식비 포함하면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 내가 여기 광명보건소에서 오라 그랬을 때 물어봤어. 그때 이제 뭐 춘천에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다음으로 연계하면서 물어봤더니 50 몇만 원이었어요. 그게 식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방현수리가 보면서 인건비만 150만 원이야. 자,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 사무보고서 그 계획서 쓸 때 거기다가 딱 그거 다 빼고 그냥 식비 30만 원.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게 한 3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식비만 하고 인건비는 나중에 유산해서 가져가라. 이런 뜻으로 그냥 식비. 그다음에 이제 뭐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비 뭐 이런 거는 거기다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방현수리하고 차이가 거의 1년에 한 뭐 2천만 원인가 뭐 난다고 차이가. 그 관리 그 사무계획 후견인 사무보고서의 그 앞으로 집행할 돈 액수가 둘 차이가 아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나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뭐 그게 뭐 동일하게 낼 수가 없지. 그래서 난 일단 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근데 그게 요새는 인터넷으로 그걸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법원에 그거 뭐 사건 번호 뭐 이렇게 치면 다 나와. 내가 보낸 서류도 다 나오고 다 나온다고. 그래서 딱 이제 올려가지고서 이제 그걸 보니까 난 이제 등록이 됐는데 얘네들이 그 서류 내려는 날짜가 지나도 연락도 안 오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근데 이제 그 법원에서는 그렇게 날짜를 딱 정해서 날짜 지나가서 하면은 뭐 나한테만 후견인을 주고 방현술은 제외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거는 느슨하게 하더라고. 시간이 지나도 뭐 내도 되나 봐. 근데 이제 법무사한테서 전화 온 거야. 자, 이제 서류를 내야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들었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인건비 150까지 집어넣고 뭐 다 해가지고 4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아버지가 1년에. 그거를 다 이제 집행하겠다고 계획서를 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무사한테 그랬지. 나 냈다고 그랬더니 냈어요? 그러더라고. 아, 이거 골치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그 형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도 통하지도 않고 나하고 똑같은 서류를 낼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쪽은 뭐 다 쓰겠다는 거고 나는 그 최소한의 것만 하고 나머지는 유산에서 가져가려는 건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골치 아프다 그러더니 이제 알았다고 그러선 이제 그러고서 있었는데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아까 그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법원 사이트.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올렸더라고 등록을.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나도 했는데 방현술이가 한 게 아니라 방현술 공동으로 낸 서류를 올려놓은 거야. 그게 내가 다 보이거든. 그냥 그거 이제 사이트에서 본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법무사는 그렇게 하질 않고 직접 보냈나 보더라고. 우편으로 보내든지 뭐 자기가 춘천에 있으니까 그냥 가서 했겠지.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확 나잖아요. 지금 나는 뭐 2천만 원인가 되는데 거기 4천만 원 다 쓰겠다는 거 되니까 이게 한 사람의 피후견인을 가지고서는 이게 액수가 달라져 버렸는데 하여간 그거는 이제 계획서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근데 거기 내 도장 다 찍어 놓은 거야. 내가 도장 준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내 뜻하고는 다른 거로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공동으로 해서 올린 것처럼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류를 조작한 거지. 그래서 이거 내 도장도 막 찍어가지고서 이제 올려갔구나. 그러고서는 법원에다가 내가 저걸 썼어요. 그 판사한테 그 탄원서 이래가지고서 썼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사무보고서를 냈는데 두 번째 다시 간 거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다. 그거는 내 도장을 새겨가지고서 보낸 거지. 내 뜻은 처음에 보낸 그게 내 거지. 그거는 뒤에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탄원서를 보냈다고. 그랬더니
그러고서는 이게 괘씸하잖아요, 이것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어. 이걸 뭐라 하더라? 뭐 공문서 위조인가? 사문서 위조지? 사문서 위조. 뭐 무슨 죄명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이건 보내보면은 뭐 집행유예인가 뭐 이 정도 뭐 나온다는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것들한테 경고를 주자.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고소를 했다고. 고발장 써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도 조사받고 그게 이제 방현수리한테도 날라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끌려다니면서 했겠지.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몇 달 뒤에 나왔는데 검사라는 놈이 왔는데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왔더라고. 그 왜 무혐의냐? 그 도장은 내가 방현수리가 색에서 찍은 게 아니고 법무사가 색에서 내 것까지 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서 낸 거다. 거기 도장이 한 3군데 찍혀 있거든. 그 뭐 돈 얼마 쓰는 거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내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방현수리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건 법무사가 들어가는 거지. 방현수리가 안 했으면 법무사가 자기가 했는데 그거는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혐의 처리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